안녕하세요.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센터 활동지원사업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는 활동 지원 급여 이용 유의사항, 세 번째는 바우처 사용 주의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수급 예방교육, 다섯 번째는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권리 보장입니다. 각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이용자께서 직접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챕터, 활동 지원 서비스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에게는 5가지 주요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적절하고 충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둘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존중을 받을 권리입니다. 넷째, 활동 지원사 교체를 요청할 권리입니다. 다섯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이용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의무입니다. 이용자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활동 지원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할 의무입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을 사실대로 신청하고 이용할 의무입니다. 셋째, 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넷째, 활동 지원사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할 의무입니다. 다섯째, 서비스 변경 시 사전에 센터에 통보할 의무입니다.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좋은 서비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챕터는 활동 지원급여 이용 유의사항입니다. 급여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활동 지원급여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거나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둘째, 매 서비스 종료 후에는 활동 기록지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명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셋째, 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등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금지됩니다. 넷째, 활동 지원사에게 지원 범위 밖의 업무, 예를 들어 가족 돌봄이나 개인 심부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바우처 사용 주의사항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절대해서는 안 되는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고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즉시 결제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절대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용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 결제, 바우처 카드를 활동 지원사에게 맡기는 행위,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하는 행위,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서비스와 무관한 용도로 결제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챕터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입니다.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 또는 과다하게 서비스 시간을 기록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4가지입니다. 첫째, 허위 시간 기록입니다.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대리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활동 지원사 대신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허위 결제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업무의 사용입니다. 이용자 가족의 집안일 등 급여 목적 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세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비용 전액이 환수됩니다. 둘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셋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결국 모든 장애인의 서비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이용으로 서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활동 지원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주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 농담, 외모 비하, 음란한 이야기, 불필요한 성적 표현 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거나 불쾌한 시선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껴안기, 입맞춤 강요 등입니다. 활동 지원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적 언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상담은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62960-8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권리 보장입니다. 활동 지원사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이용자께서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활동 지원사의 월 최대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이는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월 평균 주수 4.35주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40시간 곱하기 4.35주, 즉 174시간이 됩니다. 월 17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께서는 활동 지원사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활동 지원사에게는 근무 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게 시간은 급여, 즉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휴게 시간은 사전에 이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용자가 직접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지켜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근로시간 준수입니다. 활동 지원사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최대 174시간입니다. 계획된 일정 외에 갑작스럽게 연장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로 연락하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휴게 시간 보장입니다. 4시간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활동 지원사의 법적 권리이므로 이용자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지키고 바우처와 급여를 정직하게 사용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팀 전화 0629-56-8352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